전설의 현장을 찾아가는 최PD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전설을 찾아서 한라산 천백고지에 섰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한라산 고지엔 구름과 안개가 흘러가고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핀 설화가 아름답다 못해 신비감마저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귀신 같은 활솜씨로 신궁소리를 들으며 이 한라산을 무대로 수렵생활을 하던 한 사냥꾼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삼신산으로 불리는 영산 한라산에 궁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궁이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활솜씨가 뛰어나 신궁이라 불리었다. 그의 활은 다른 사냥꾼들이 감히 잡아당길 엄두도 못 낼 만큼 센 강궁이었고 무쇠 화살촉은 쇠붙이도 뚫을 정도로 강했다. 궁이의 어머니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염려스러워 매일같이 미륵불을 찾아가 지성으로 불공을 들였다. 그리고 살생으로 인해 자식이 질 죄업을 자신이 대신 지게 해달라며 빌었다. 얘야, 제발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마라. 신벌이 두렵구나. 애원하다시피 하는 어머니의 당부에도 궁이는 굽히지 않고 어머니도 참, 사냥꾼이 살생을 안 하면 굶어 죽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 부지런히 돈을 모아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라며 활을 메고 나섰다. 궁이는 날짐승, 길짐승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냥을 했다. 제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귀신 같은 궁이의 화살 앞엔 맥을 못 추고 쓰러졌다. 궁이는 부지런히 사냥을 하고 짐승 가죽을 팔아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궁이로 인해 한라산엔 맹수들의 발길이 끊겼다. 반달곰이 자취를 감추었고 멧돼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머자나 사슴도 노루도 사라질지 모를 일이었다. 영산 한라산의 넉넉한 품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던 동물들이 궁이로 인해 일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다. 궁이의 활솜씨를 부러워하며 우상으로 받들던 사냥꾼들도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자 궁이를 원망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옥황상제는 한라산 산신을 옥황으로 불렀다. 네, 인간 세상사에 간섭하기는 싫으나 이대로 두었다간 한라산 짐승들의 씨가 마르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상제의 말에 한라산 씨는 고개를 숙였다. 진즉에 그자를 벌하려 했으나 그 어미의 정성이 갸륵하여. 어미의 정성이라? 매일같이 자식이 질 신벌을 자신에게 내려달라며 애걸을 하고 있사옵니다. 산신의 말을 듣고 옥황상제가 아끼는 공주가 나섰다. 아버지, 그 어미의 소원대로 해주시지요. 무엇이라? 아바마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이 일은 소녀에게 맡겨주셔요. 공주가 한껏 애교를 부리자 옥황상제는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평소 건강하던 궁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효심이 깊은 궁이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 들여 간병을 했지만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줄을 몰랐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만 일어나시면 내 다시는 사냥을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그러나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궁이는 제주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다.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 병은 인간의 약으로는 나을 병이 아니네. 혹여 백록의 피를 구할 수 있다면 모를까? 백록의 피라고요? 흰 사슴 말이네. 그 귀한 사슴의 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인가? 어머니, 내 꼭 백록을 잡아 어머니를 살려드리겠으니 기다리세요. 궁이는 사냥 도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백록을 찾기 위해 한라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고 놀란 짐승들이 뛰어 달아나기 바빴지만 궁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궁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백록뿐이었다. 그렇게 사흘 낮밤을 헤맨 궁이 앞에 기적처럼 백록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맞은편 바위 절벽 위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백록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궁이는 살그머니 무쇠 화살을 꺼내 들었다. 조심스레 활에 살을 실어 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기척을 느낀 백록이 펄쩍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놓쳐서는 안 돼. 궁이는 필사적으로 화살을 날렸다. 백록도 명궁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 뒷다리에 화살을 맞은 백록이 절며 달아나자 궁이는 뒤를 쫓았다. 한라산 정상이 가까웠을 무렵 궁이의 앞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소매를 흔들자 사방에서 안개가 밀려들더니 순식간에 산 정상을 뒤덮고 말았다. 노인은 백록을 거느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궁이는 안개 속에 갇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희미한 안개 속에 얼핏 연못가에서 노인이 백록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연못 물을 마신 백록은 언제 다쳤느냐는 듯 껑충 뛰더니 유유히 안개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아니, 저럴 수가. 안개가 걷히자 궁이는 연못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백록을 놓친 허탈감에 차서 털썩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연못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로가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솟았다. 아, 백록을 고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궁이는 조롱박을 꺼내 연못물을 한가득 담았다. 조롱박을 소중히 품고 집에 돌아온 궁이가 어머니의 입에 물을 흘려 넣어드렸더니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깨어났다. 그 후 궁이는 그토록 아끼던 활을 꺾었고 일평생 사냥을 하지 않았다. 궁이가 본 노인은 한라산 산신이었고 백록은 옥황의 공주였던 것이다. 1950m의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며
남한의 최고봉입니다. 해안에서부터 정상에 이르는 지역에 난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식물과 고산식물이 공존하는 자연의 보고죠. 백록이 물을 마신 곳이라 하여 백록담이라고 불리어진 한라산 분화구의 연못은 한때 최고 수심 12m에까지 이른 적도 있으나 분화구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지금은 수심이 현저히 낮아지고 바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된 한라산 국립공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